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타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북고 2023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따로 그전에도 이제 해설 강의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따로 파일은 제공되지는 않고요. 그냥 화면 같이 보면서 화면 잠깐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명제이려면 우선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학은 국어보다 재미있는 과목이다. 자, 이거 보자마자 얘는 참거짓을 당장에 따질 수가 없는 애니까 거짓이 돼서 1번이 거짓이 한다. 명제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엔 2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거니까. 자, 2번 n이 자연수이면 2n-1은 홀수이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3번에 파이는 유리수이다. 아니요, 무리수죠. 거짓인 명제인 거고요. 다음에 a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참인 명제입니다. 다음에 x가 무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이다인데,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명제 자체는 뭐냐면, 이건 일단 명제는 맞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죠. 얘는 지금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 x가 무리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루트 2 아니면 루트 3 같은 거를 떠올리시는데, 무리수 중에는 루트 2 더하기 1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애는 제곱을 하게 되면은 0이 유리수가 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하다 보니까 x제곱이 유리수가 된다라는 이 말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x라고 써면 헷갈리겠다. 명제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나요?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삼각형을 평행이동 시켜놨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이 얘로 평행이동을 한 건데요. 지금 뭐 점 하나를 이제 타겟팅 한다고 하면 B라는 점이 어쨌든 평행이동을 해서 2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러면 B의 좌표를 써봅시다. B는 마이너스 1,4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2는 2,2라고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아니 플러스 3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1이다 해서, 자, 이 값이 X-3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2의 제곱은 21이다로 평행이동하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것만 전개하셔서 ABC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전개하시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그 다음에 상수들, 자, 9 더하기 4 21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1은 0이다 입니다. 9랑 4랑 21, 마이너스 21이랑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8 나오겠죠. 따라서 자, A의 값 마이너스 6, B의 값 4, 그리고 C의 값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니까 이거 다 더해 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1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두 함수 fx랑 gx 나와 있고요. 이 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 합성 g1 값부터 g1의 값이 현재 1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나오게 될 테니까 얘는 f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아래에다 대입하면 될 테니까 이게 6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g 합성 f3입니다. f3 값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위에다가 대입하셔서요, f3 값은 0이 되겠네. 자, 그럼 g에다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둘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3이 나오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고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A부터 좀 찾아볼게요. 10 이하의 소수이면 될 테니까 2, 3, 5, 7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B도 10 이하의 짝수니까요. 다 찾아보시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2, 3은 1, 2, 3에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니 이 말인즉슨 1, 2, 3은 A의 모든 A의 원소로 들어가니 묻는 건데 1이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1번을 골라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2번부터도 쭉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는 원소가 2뿐인 집합이니 묻고 있는데 그렇죠. 2밖에 없습니다. 교집합이. 그러니까 맞는 얘기. A가 그 다음에
다음에 3번은 3이 A의 원소니 묻고 있는데 네, 들어가 있으니까 참이고요. 다음에 B차집합 A는 얘니 묻고 있는데요. B차집합 A는 한마디로 B에서 B교집합 A를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만 제외시켜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집합이 2였었으니까 2만 제거해주게 되면은 4, 6, 8, 10 되니까 4번도 맞는 얘기다. 다음으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A 합집합 B를 해보시면요, 원소가 2, 3, 4, 5, 6, 7, 8, 10 해서 이제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천체집합이 10개니까 원소가 2개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 좋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번에는 뭐 전형적인 이제 산술기하를 묻는 폼인데, 자, 이대로 산술기하 진행하시면 안 되죠. 산술기하는 반드시 이 두 대상이 양수일 때만 산술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이 아직 양수가 아니니까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재 A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이 되어야 비로소 0보다 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12 해놓고 여기를 A 플러스 1로 고치겠습니다.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3인데 이렇게 A를 A 플러스 1로 고치는 순간 뒤에다가 마이너스 12까지를 해줘야 원래 모양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대상을 산술기하를 해주시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2의 곱 36. 36은 6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게 1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애 최소값이 12였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2까지 해주면 이 전체적인 값은 0 이상인 값이 될 거예요. 따라서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0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서 아래의 과정을 갖다가 이제 15번, 16번, 3번을 하겠대요. 자, 그랬을 때 점 A, B가 1,4로 옮겨진다고 한다. 자, 그랬을 때 A와 B를 이제 빼달라. 그러면 과정 1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분의 1만큼, 이게 점의 이동이니까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과정 2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 3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과정 1을 일단 15번 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3분의 1만큼 15번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지금 16번 이동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선 A, B였던 점이 A 플러스 5 그리고 B-4가 됐을 겁니다. 자, 그 후에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총 3번이나 하니까, 자, 그러면 이걸 짝수번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텐데 Y는 X 대칭을. 근데 그걸 한 번 더 했으니까 결국 얘네들이 좌표가 바뀌었겠네요. 자, 따라서 최종적인 좌표는 B-4, A 플러스 5였다라는 거고, 이 앞에 있는 값이 1, 뒤에 있는 값이 4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5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하셔서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말이 나오면 P이면 아니지 Q이면 P가 되는구나. 자, 요걸 알 수 있겠고요. 덩달아서 나는 요거 대우도 쓸 수 있으니까 P이면 Q이다도 참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기억,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 자, 즉 Q이면 P인이 묻고 있는 건데, 네, 이건 당연하게 참입니다. 다음에 니은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그러면 Q이면 P인이 묻고 있는 건데, 자, Q이면 P인 게 아니라 P이면 Q인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돼 있는데, 요거는 P이면 Q니 묻고 있는 거라서 이거 맞는 얘기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그러면 P이면 Q이니 묻고 있는 건데, 자, 이거의 대우는 그냥 Q이면 P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Q이면 P이다는 이제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리을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8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P의 우선은 이 범위를 조금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현재 바깥 범위가 될 테니까 A가 1 이상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 이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수직선상에서 좀 표시를 해주면요, 현재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현재 이게 진리집합 P의 범위입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Q의 진리집합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 건데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알 수 있는 건 Q가 완전히 P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조건, 자 Q이면 P다 라고 내가 명제를 만들더라도 얘가 이제 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대우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되는 거고, 자, 이 무기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옳은 걸 골라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not P면 Q이다의 대우는 참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 괜히 헷갈릴 거 없이 그냥 이 자체도 참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체는 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거짓입니다. not P가 not Q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겁니다. 다음에 2번 Q이면 P이다의 역은 참이니 묻고 있는데요. 자, 즉 P이면 Q가 되는 거니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이겠고요.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거짓이다. 자, 그러면 Q이면 P이다 자체도 거짓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Q이면 P이다는 참인걸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게 잘못된 말이라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에 P이면 Q이다의 역은 거짓이다. 자, 즉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냐 묻고 있는 건데 아니요, 참이죠. 그러니까 4번까지 틀렸으니까 5번은 보지도 않고 그냥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거짓이다. 자, 즉 P이면 Q이다 자체도 거짓이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P이면 Q가 됩니까? 즉 P가 Q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까? 안 되죠. 자, 따라서 P이면 Q이다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지금 포물선이 있는데요, 문제 한번 잠깐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셨죠? 자, 결국 이 직선을 갖다가 평행이동을 먼저 한번 시킬 거고요, 평행이동 시키고 나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될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L 하나 찾고 L 프라임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L 위에 있는 한 점을 찾아가지고 그 점에서 다 다른 직선까지의 그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되겠죠.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끝날 일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우선은 포물선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거를 갖다 이제 좀 표준형으로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기 편하니까.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는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뒤에 있는 건 y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5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평행이동이 어떻게 된 거야?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6만큼 이동한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직선 또한 마찬가지로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6만큼 이동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자, 여기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6칸이니까 약간 조금 더 위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었는데, 뭐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식 찾아보시면요, 우선은 L 자체가 y는 3x였는데 얘는 y는 3 곱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6 돼서 계산하시게 되면요 3x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잘못 그렸네. 그냥 처음대로 할걸. 기존보다 약간 3칸 내려간 느낌이잖아.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y는 3x 위에 점 하나를 찾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0,0이 있겠죠. 쉬운 점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0,0과 이 3x-3과의 거리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식 사용하겠습니다. 얘랑 3x y 넘어와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거리 자체는 공식으로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9, y의 개수의 제곱 1. 자, 그러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0,0 집어넣으셔서요 마이너스 3, 즉 루트 10분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야 되는 건 이제 10d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10 곱하기 10분의 9, 즉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10번에 자, x가 마이너스 1, 0, 1인 이런 집합이고요, x에서 x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되면은 그냥 간단한데, 여기 나와 있는 fx는 f-x를 만족하는 어떤 x가 존재해야 한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기를 들면 이런 거예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하면은 f-1의 값과
그 f1의 값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주어져 버리면 이게 1대1 함수라는 말에 거짓이 돼 버리잖아요. 함수 값이 서로 똑같은 게 생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만 돼야 돼? 0을 집어넣었을 때만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머지 1이랑 마이너스 1은 각각 다른 함수 값을 골라야만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 1이 선택하지 않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니까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0도 얘네 둘이 선택하지 않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가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근데 그냥 그럼 선생님 결국엔 그냥 이거 아예 없었고 그냥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해도 그냥 6개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상황은 잘 모르지만 왠지 이걸 내시려고 했던 선생님의 의도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만 해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같아질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개수가 나오게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진 않았어가지고 이건 되게 조금 의아합니다. 의아한 문제였다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11번에 정수 전체의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고요. 요걸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슬슬 보이셔야죠. 이게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제 순서만 좀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교집합이 있고 여기는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A 차집합, A 차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라고 하는 사실 이제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에서 이만큼을 빼면 결국 누구만 남게 돼? 교집합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거는 그냥 A 교집합 B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니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한 것 뿐이라서 그럼 A 찾고 B 찾고 겹치는 부분 찾으면 되잖아. 자, 그럼 A는 원소가 6의 양의 약수니까요 1, 2, 3, 6이 있습니다. 다음에 B는 x제곱 마이너스 16이 0 이하인 거니까 저거 x제곱이 16 이하다. 즉 x가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다라는 부등식을 풀 수 있게 되면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모든 이제 실수이면 좋으나 전체 집합 자체가 정수입니다. 그러하니까 x가 될 수 있는 것도 정수여가지고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4까지의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A랑 B랑 겹치는 정수는 여기 있는 1, 2, 3이 전부이겠네요. 자, 그러하니 A 교집합 B의 원소가 1, 2, 3인 뿐인 겁니다. 자, 그럼 1, 2, 3 원소의 합은 뭐야? 6이겠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12번에 집합 x랑 y가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지금 1대1 함수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요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이니까 x 그리고 y 값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를 일단 써놓을게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았던 이유가 보통은 이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라고 줍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요건 1대1 함수라고만 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었을 땐 무조건 이게 사각형, 이런 사각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서요. 자, 그러나 이제는 1대1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공역에 비해서 치역이 조금 작은 범위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져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것도 될 거야. 내려오는 것도 될 거야. 자, 근데 안 되는 거 있어.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얘도 안 됩니다. 얘는 왜 안 될까요? 자, 그건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가 어딨어? 없잖아. 그럼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함수가 아닌 거지. 자, 그러하니까 얘는 안 되는 건데,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얘네들이 되는데 이거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걸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얘네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직선이든 이 직선이든 출발점, 그러니까 스타트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것도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서 도착을 해요.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여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4에서의 함수값도 도착하는 함수값도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제 대입해 보시면 f-2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4 대입하시면 4a 플러스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해서 나는 결국 a랑 b에다가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은 기억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1,0 즉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일 땐 어떻냐라는 건데 마이너스 1, 0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값이 뭐가 나와요? 네 0이 나오게 되겠죠. 아니 뭔 소리야,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범위를 잘 만족했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시면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아 얘는 이 범위에 못 들어가요. 위에랑 아래를 다 만족해줘야 되니까 기억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워주시고, 다음에 니은은 무조건 일단 맞겠죠. 일단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그래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1이랑 0 집어넣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니까 괜찮아. 여기도 1이랑 0 집어넣으면 4니까 괜찮아. 그래서 괜찮은 거고, 다음에 디귿 3분의 4와 3분의 2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3분의 4 집어넣고 3분의 2 집어넣으면요 이 가운데 있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3분의 2 즉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2니까 6이 나오게 되면서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틀려요. 자 그러면 니은 아니면 니은 리을이니까 하나 더 합시다. 리을에 3분의 2, 3분의 4인데요 3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니까 0 되면서 괜찮고, 또 아래에서도 자, 값을 계산하시면 3분의 12 즉 4가 나오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따라서 리을까지 괜찮아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충북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헌혈이랑 무심천 플로깅 행사에 대한 참가 희망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셨을 테니까, 일단은 헌혈 희망한 학생이 216명 그리고 플로깅은 155명입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참가를 했을 때 헌혈이랑 플로깅을 모두 희망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헌혈을 그리고 플로깅을 b라고 준다면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그리고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A의 인원수는 나온 대로 216명이고요. 그 다음에 B는 플로깅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이 155명입니다. 그러면 희망한 학생은 이제 저기 전체에서 이 부분만 빼면 되니까 145명은 그러면 희망을 한 거잖아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찾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을 굳이 이제 쓰진 않을게요. 그냥 A 교집합 B라고 할게요. A 교집합 B는 A 더하기 B, 생각하니까 좀 웃기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합집합 B입니다. 네, 원소의 개수 기호는 잠깐 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 둘 더해 주시게 되면요 400, 300 아니지 361이네요. 361 마이너스 A 합집합 B입니다. 자, 그런데 A 합집합 B는 아무리 작더라도 이 둘의 합이 뭐 B가 다 A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최소값은 216일 거고요. 그리고 이 둘이 아무리 커봐야 전체 전교 인원수를 넘어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300 이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A 교집합 B라는 녀석도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300을 빼준 즉 61이 최소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00이 아니라 될 216을 빼줬어. 자, 그래주면은 얘네 둘이 빼지면서 값이 뭐가 나와요? 145가 나오네요. 145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다 더해 주시게 되면 20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14번 실수 xy에 대한 다음 보기 중에서 절대값 x 더하기 y는 이렇게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걸 골라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저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자, 기니, 디리가 만족되면 오른쪽도 만족되는 거 요걸 찾고, 그리고 또 오른쪽이 된다고 해서 오른쪽이 만족됐을 때 왼쪽이 만족되는 건 찾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요런 게 되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진리집합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진리집합을 생각해 보시면요, 현재 이렇게 양변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자, 양변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그냥 x 더하기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가
x가 되거나, 자, 혹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됩니다. 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얘가 여기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는 절대값 b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시면, 자, 외웁니다. 얘는 절대값을 둘 다 푸시고요, a가 b가 되거나 뭐 플러스 b가 되거나 마이너스 b가 되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직관적인 뭐 식적으로도 보일 수 있긴 한데, 직관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0을 기준으로 어쨌든 절대값 a는 a와 0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a나 b나 절대값이 지금 똑같다는 건 a랑 b랑 0과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랑 B가 여기 A랑 B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서로 부호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랑 B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A랑 B가 둘 다 여기 있었던. 됐습니까? 자, 그러하니까 결국 A랑 B는 값이 아예 똑같거나, 아니면 그 절대값은 똑같은 그 사이즈 0이랑 거리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이다 라고 표현을 해두는 거예요. 자, 괜찮습니까? 자, 그러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벗겨주면서 뒤에 있는 녀석이 플러스 이 녀석이 그냥 그대로 나오거나 혹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 자, 나중에 또 나오면 꼭 활용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x 더하기 y가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랑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그냥 x로 나와야 되겠고,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밖으로 나와야 할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x 자체는 0 이상, 그리고 y는 0 이하여야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하다 보니까 x 자체는 0 이하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나와야 하니까 0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은 결국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이제 진리집합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역의 진리집합은요, 현재 x랑 y가 실수니까 이걸 0 되게 하는 값은 x나 y나 둘 다 0인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x랑 y랑 둘 다 0인 거는 여기 있는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하자. 자, x는 y는 0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는 부분집합이 가능하죠. 얘가 얘로 쏙 들어가니까. 반면에 이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게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얘는 충분 조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봤는데, 야, 기역이 4개잖아. 이걸 어떻게 참어? 예, 요거서 기역 안 참고 2번으로 찍는 사람들은 크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은 기역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x, y 곱한 게 0 이하다라는 건데, 자, 니은에서는 x랑 y랑 곱했을 때 0 이하라는 건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하거나, 또는 x가 0 이하고 y가 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애랑 완전 똑같은 애잖아. 그러면 이렇게 부분집합도 되고 거꾸로도 부분집합이 되니까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겠고, 다음에 디귿에 절대값 x는 절대값 y다. 네, 이거는 이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x가 y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y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 오른쪽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느냐, 부분집합이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3,3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오른쪽에는 3,3이 없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 안 되니까 충분 조건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을입니다. 리을에서는 x랑 y가 곱하면 0보다 작다니까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 경우, 또는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자, 얘는 요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고 거꾸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도 맞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합니다. 15번입니다. 점 3,-1을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했네요. 자, 우선 3,-2는요, 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좌표가 바뀌어야겠죠, 부호가.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니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요, 둘이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잘 바꿨네요. -3, 2. 그 다음에 디귿,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둘이 숫자가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도 괜찮고요. 다음에 4번, 이제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느냐 묻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시각적으로는 내가 여기에 3,-2가 있었고, 자, 이거를 갖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대칭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수직으로 지나는 어떤 직선,
이렇게 점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대칭점은 이쪽에 존재하게 될 텐데 이건 내가 뭐 모르니까 x, y라고 줄게요. 자, 그러면 저 점은 어떻게 찾느냐?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점선은 제가 직선을 갖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y는 해놓고 선생님 저 기울기 모르는데요. 야, 그런데 이제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서로 수직하잖아요. 자, 즉 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니까 얘의 기울기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는 걸 봤더니 3,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이 직선을 찾았는데 선생님 이 직선 찾아서 뭐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요 교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이 둘이 연립하시게 되면은요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하셔가지고 결국 여기서 x는 0이다를 알게 됩니다. 그러하니 여기 교점의 좌표는 0, 1이었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싶으시면 지금 얘와 이 x, y의 중점이 0, 1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간 만큼 똑같이 가게 될 거예요. 자, 3, 마이너스 2에서 0, 1로 갔을 때 어떻게 갔나요? x가 3만큼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3만큼 더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여기로 갔더니 1이 됐네? 플러스 3이 됐네? 그럼 1이 이쪽으로 왔을 때도 3만큼 늘어서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하니 마이너스 3, 4가 바로 요 점인 건 잘했네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집합 있는데,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집합 AK라는 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집합 AK는 자연수 K를 거듭 제곱한 수들의 1의 자리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싶은데, 우선 기억에서 A3의 원소로 1이 들어있느냐 묻고 있으니까 한번 이걸 통해서 규칙성을 알아내 봅시다. 지금 A3라고 하는 녀석은요, 자연수 3을 거듭 제곱한 수들, 뭐 예를 들면은 3의 제곱, 3의 세제곱 등등등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의 1의 자릿수만 취해오면 될 텐데, 우선 3 자체는 그냥 1의 자릿수가 3이겠고요. 얘는 9, 그리고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그냥 7. 자, 다음에 3의 4제곱도 생각하시면 3의 4제곱을 진짜 다 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27이라는 게 있을 때 거기에다가 3만 곱하신다고 했을 때 어차피 1의 자리를 결정하는 건 27의 1의 자리랑 그리고 3이랑 서로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숫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3의 4제곱을 진짜 다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3의 4제곱은 1의 자릿수가 1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도 3의 5제곱을 해보시게 되면은 3의 5제곱도 결국에는 요 1에다가 3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부터 시작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최종적으로는 A3의 원소는 3, 9, 7, 1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1을 원소로 가져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니은에 A2의 원소가 이렇게 돼 있느냐 묻고 있는데, 자, 이것도 2를 거듭 제곱을 몇 번 해보면 되겠죠. 자, 얘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그냥 2, 여기는 4,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이니까 그냥 6 되겠네요. 자, 그 후에는 다시 2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1의 자리만 취한다고 했을 때 다시 2가 되겠죠. 자, 그러하니 결국 원소는 2, 4, 8, 6 4개여서 가능하죠. 니은도 참입니다. 다음에 디귿입니다. 이번엔 A3의 n제곱은 A3인 1보다 큰 자연수의 n이 존재하느냐 묻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 문제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기억 니은을 맞다라고 해놓고 체크를 하시면요, 없어지는 게 1번, 3번, 4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이랑 5번만 남게 되는데 2번, 5번에 디귿이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디귿은 확인 안 하고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디귿이 이 문제에선 제일 까다로울 만한 그런 문제인데 이걸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A3의 n제곱과 A3이 서로 같은 집합인 그런 n이 존재하겠느냐 묻고 있는 건데,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집합은 우리가 방금 찾았다시피 3, 9, 7, 1이 원소로 있는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3의 n제곱을 그렇다고 선생님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하나요? 자, 쟤는 실제로 3의 n제곱을 갖다가 1제곱, 자, 얘의 거듭 제곱을 찾는 거니까 제곱, 세제곱, 4제곱, 땡땡땡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진짜 다 하라고 했겠어?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 안에서 뭐가 있을 거라는
규칙성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부터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 이게 4개씩 반복되더라 이 말이죠. 4개씩. 자, 그래서 나도 요거에서 뭐가 그럼 얘도 n이라고 하는 녀석도 4가지를 가지고 주기가 4인 걸 가지고 이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A3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3의 거듭 제곱이었단 말이죠. 3의 거듭 제곱에서 1의 자리수만 이제 갖다 놓은. 자 그러면 나도 3의 n제곱 중에서 1의 자리가 3인 게 뭐가 있어? 자 1의 자리가 3인 건 아까 전에 3의 5제곱일 때 다시 1의 자리가 3이 됐었었죠. 자 그러면 n에다가 한번 5를 갖다 놔보는 거야. 그러면 3의 5제곱을 갖다가 자 그냥 1승 가만히 뒀어요. 그럼 얘는 1의 자리가 그냥 3일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n에다가 5 집어넣었어. 자 여기다도 5 집어넣고 다 5 집어넣어.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3의 5제곱 자체가 이미 1의 자리 수가 3이네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제곱했어. 그러면 블라블라 3이네를 제곱하게 되면 1의 자리가 그냥 9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블라블라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갖다가 이미 세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3만 세제곱 해가지고 그 1의 자리만 취하면 되니까 그냥 또 7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블라블라 엄청나게 큰 수에다가 1의 자리만 3인 녀석을 4제곱했어. 그럼 결국 1의 자리만 4제곱 해가지고 1의 자리수만 취하면 되니까 이것도 결국 다시 1로 돌아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3의 5제곱은 괜찮은 거예요. A3이랑 같은 집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n은 5인 게 존재를 하니까 디귿도 참이라고 해줘야겠죠. 자 여담으로 어쨌든 n이 될 수 있는 값들은 3의 1승도 되지만 3의 5승 그리고 3의 9승 그리고 3의 13승 땡땡땡 등등등 될 수 있는 n들은 이렇게 4를 주기로 반복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입니다. 리을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리을에서는 A6 그리고 X, A2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A6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일단 원소가 6 하나밖에 없습니다. 6은 제곱, 세제곱, 4제곱 하더라도 1의 자리는 항상 6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A2는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해놨죠. 2, 4, 8, 6이라고. 자 그럼 2, 4, 6, 8이라고 해놓고 이 사이에 낑겨있는 X입니다. 자 그러면 X는 당연히 일단 6은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4, 8이란 녀석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2, 4, 8을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니까 총 2의 세제곱까지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8개에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풀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갖다가 적절히 바꿨더니 다음과 같이 도형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랬을 때 fx, y를 움직이는 점 p와 그리고 이런 방정식 위를 지나는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지금 fx, y는 0이다라는 녀석이 어떻게 바뀌게 됐느냐, f1-x, y는 0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선 변천사가 있었을 텐데 자 이 변천사는 자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우선은 주목했던 게 -x, -y가 됐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그럼 일단은 원점 대칭을 했겠구나. 그래서 함수가 이 방정식이 -x, -y는 0이 됐을 테고 자 그 후에는 1-x가 됐다라고 했으니 그렇다고 여러분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플러스 1 아니고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 거죠.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면서 아니네 죄송합니다. x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간 거 맞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 1만큼 가면 x가 x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면서 마이너스 곱해져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이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요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후에는 x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도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 이렇게 삼각형 하나 x, y는 0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로는 이제 요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위를 떠돌고 있는 각각 여기는 P가 있고요. 여기는 점 Q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직관적으로 사실 어느 때가 가장 최소가 되겠느냐? 그쵸? 바로 Q가 이쪽 그리고 P가 이쯤에 위치해야 가장 최단 거리가 된다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기 좌표를 좀 찾아보시게 되면 우선은 여기 좌표는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1,
0,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좌표는 이걸 설명해 줘야 됐었네. 우선 얘가 이렇게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요 점의 좌표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근데 한 칸 넘어왔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는 0, 마이너스 1이 됐겠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겠습니다. 루트, 자,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또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러면 루트 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길이의 최소값, 그래서 2번 루트 5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8번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지금 A 차집합 B 합집합 뭐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했는데, 자, 저기 있는 식을 먼저 좀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 A 차집합 B 나와 있는데 이건 교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합집합, 그리고 드모르간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여기는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게 보입니다. A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을 밖으로 뺀 다음에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을 쓸 수 있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것도 드모르간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A 교집합 B 교 C의 전체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A 차집합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A에서 B 교집합 C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이제 뺐더니 공집합이 나오더라. 자, 이 말인 즉슨 A가 바로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하니 이미지상으론 B와 C가 여기에 있고 그 가운데에 A가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기억, A가 B의 부분집합이냐? 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니은, A가 C의 부분집합이냐? 맞습니다. 디귿, B는 C냐?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N,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랑 똑같느냐? 네, 부분집합이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9번입니다.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얘기인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놓고, 자, 다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지금 A 집단 소속된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B 집단은 거짓입니다. 자, 그런데 P, 우리들 중에서, 자, P랑 Q 중에서는 둘 다 사실을 말했을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을 말했을 수도 있고 뭐 누가 참말 거짓말 했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 소속이 옳게 된 집단을 나타낸 것을 골라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뭔가 IQ 테스트 같은 느낌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의외로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P도 진실을 말했거나 거짓을 말했을 테고 Q도 진실을 말했거나 거짓을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많아봐야 4가지밖에 없어요. 2 곱하기 2 해서 4가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해보면 되잖아. 자, 처음에 P가 진실, 한글로 쓰자. 둘 다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해 볼 거고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도 해보겠고, 마지막으로는 둘 다 거짓말을 했다고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P가 진짜를 말했다고 생각해 보자. 진실을 말했다고. 그러면 P는 뭐라고 했어? 우리들 중에 A 집단에 소속된 사람은 없어. 한마디로, 야, 우리 중에서 진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믿는 순간 P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P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럼 결국 일단 P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A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 없다의 부정인 거니까, 네,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1명 이상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A 집단, B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은 P는 B 집단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하니까 2번이랑 3번 찍은 사람들은 안 돼요. 절대 이걸 찍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찍더라도 1, 4, 5번 중에서 찍으시지. 자, 그럼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Q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A 집단에 소속돼 있고 두 사람이 B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 중에 한 사람, 그 Q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Q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R이 들어가면, 네, Q의 말이 맞게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QPR. 네, 1번에 있네요. 그래서 1번이 그냥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딥하게 가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 마지막 경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자, 자문타답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우인데 이제 거짓과 거짓이다. 그러니까 Q조차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Q가 방금 한 말이 뭐야? 야, A 집단,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A 집단에 소속돼 있고 두 사람이 B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일단 Q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Q는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B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R 너도 일로 와. R도 이쪽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는 없음으로 하면 돼요. 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러면 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번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싶을 텐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아까 전에 P가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중에서 A 집단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 말 거짓이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은 A 집단에 있었어야 했던 거잖아. 근데 지금 A 집단에 아무도 없어버리면 P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P 거짓말 한 걸로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5번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4번도 안 되고 5번도 안 되는 겁니다. R은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는 거야? B 집단에 오래서 왔더니 A 집단으로 가래. A 집단 갔더니 또 안 된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번밖에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는데요. 보기 중에서 이제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방정식 fx의 절대값은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다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다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걸 갖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절대값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다. 요걸 자체로 푸는 사람들은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확실하게 그냥 생각해서 이거 방정 2차 방정식을 푸는 거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요. 사실 뭐 범위 나눠가지고 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얘는 이 방정식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은 의미냐면 두 함수, 자, 좌변 우변을 각각 함수로 쪼개가지고 이 둘의 교점의 개수로 구하시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나는 차라리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 함수 그릴 줄 모르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안 돼. 그건 죄야. 자,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그리느냐? 기존의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쟤는 0과 2를 지나는 2차 함수인 거죠. x축과 0과 2에서 만나는. 자, 얘를 갖다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만 위로 끌어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인데요. 이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우선 0일 때 어딜 지나? 0일 때 2분의 1을 지나네. 자, 0,2분의 1인데 저 2분의 1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자, 싶으시면은 이때 제가 여기 2차 함수의 꼭지점에 그 y좌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는 딱 정 가운데일 테니까 1이겠고요. 2차 함수에다 1 집어넣으시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y값이 1인 게 나오게 됐으니 따라서 0,2분의 1은 대략적인 위치는 한 이쯤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어디 지나? 이 직선 1일 때는 1 지납니다. 그래서 여길 지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디 지나나 봤더니 한 2분의 3쯤 지납니다. 그러니까 한 이쯤 지난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래 놓고서 이 직선을 그려보시게 되면요, 직선이 이렇게럼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확대해서 바라봐 봅시다.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여기 지나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나네요. 그래서 네 개의 교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4개니까 실근의 개수도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 3개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게다가 기억의 개수가 좀 적잖아. 그럼 보통 기억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그 도중에 옮겨오다가 잘못된 건데, 이거 기억, 니은, 디귿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사실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 맞다고 하고 갈래. 왜냐면 맞을 가능성이 좀 그래도 두 개나 있으니까 맞다 하고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지금 y는 fx의 그래프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a라고 해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얘기는 지금 fx가 이제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즉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될 텐데요. 여기 넓이가 현재 a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함수 f 절대값 x의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2a다 묻고 있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묻는 건 야 너네 이거 그릴 수 있어?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저거 못 그리는데요.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절대값은 다를 게 없는 게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 x가 0 이상일 때와 다른 하나, x가 0보다 작을 때인 거예요. 그냥 x가 0 이상이면은 그대로 나오게 돼서 그냥 fx를 그리면 되겠고, 다음에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 만들어주고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0 이상일 때는 fx 그려주고요. 0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니까 y축은 꼭 그려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는 fx를 그대로 그려주면 되니까 0과 2를 지나게끔 잘 그려주시고,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리시면 되는데, 얘는 기존에 있던 함수를 갖다가 y축 대칭 이동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y축 대칭한 모양이 나오게 되겠고, 결국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여기 아까 a였으니까 a 하나 더 생겨서 2a가 되겠네요. 넓이는 2a다 맞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0 이상 2 이하인 x에 대해서,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가 2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쨌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물어본 게 요 함수 하나랑요, 그리고 x축 y는 0이라는 이 두 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2개니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항상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를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도 그려가지고 교점이 2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유연한 사고로 가져야 돼. 야, 맨날 그려? 그럴 순 없잖아. 왜냐면 지금 너네 이거 그리고 싶어? fx랑 절대값 fx 합성한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또 거꾸로 가는 거야. 교점의 개수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전에는 이제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에서 실근의 개수 구하려면 교점의 개수로 가야 된다 했는데, 야, 꼭 이렇게 갈 필요가 뭐 있어. 거꾸로 가도 되지.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면 실근의 개수 찾아도 되는 것처럼. 따라서 나는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요, 는 0이라는 방정식 만들어 놓고 나는 얘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2개가 나온다? 그러면 참인 거고, 2개가 안 나온다? 거짓인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뭔가 이 문제는 이렇게만 풀어야 돼, 뭐 저렇게만 풀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게 안 되면 저걸로도 해보고, 저거 좀 귀찮을 것 같다면 이걸로도 해보고, 그런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푸는 거 안 배웠는데. 자, 그럼 놓고 생각해봐. f 안에 내용물이 뭐일 때 0이 됐었니? 아까 전에 fx는 여기 fx 있지.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즉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이 x 값이 0이거나 2면 됐단 말이죠. 요 내용물이 0이거나 혹은 2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이 안에 있는 절대값 fx 값이 뭐여주거나 0이어주거나 2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절대값 fx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내가 함수, 이거 2차 함수도 그려봤었죠? 이거 그릴 때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0일 때랑 2일 때 말아 올려져가지고 이렇게 그려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럼 얘 언제 0 되냐 하면은 x가 0일 때와 x가 2일 때 0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엔 f에다가 절대값 fx가 이번엔 2였다고 해봅시다. 이거 잠깐 지워놓고, 두 번째 케이스로 절대값 fx가 이번엔 2였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fx 절대값의 함수는 그려져 있으니까 y는 2다만 그려볼게요. y는 2다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테니, 그러면 교점이 있네.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 될 텐데, 하나를 알파라고 두고 하나를 베타라고 둡시다. 그러면 요거의 근은 알파와 베타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알파, 베타, 0, 2니까 총 4개겠네요. 그러니까 2개니까 틀렸겠네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봐보세요. x라는 녀석이 0과 2 사이의 값이어야 돼요. 그런데 알파랑 베타는 0과 2를 벗어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림을 알파랑 베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파, 베타 제외해주고 나면 0과 2밖에 없으니까 이 값은 되는 겁니다. 2개인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충북고 2023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모든 해설 강의를, 전문항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해설 강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